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수학과 박종성이라고 하고요. 수학에서 정확한 정의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제로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베르트랑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 왜 수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중요시하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육학번도 많고 한 것 같아서 수학에서 제가 이제 본 수학에서들은 뭐 풀이 과정을 쓰든 아니면 뭐 문제를 만들든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학에서 되게 명확하고 또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고 좀 세심한 그런 특징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문제들의 풀이에서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뒤에 것도 모르겠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흐름 따라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혹시나 이제 확률이 기억이 안 날까 봐 PPT를 넣었고요. 확률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끝내셨던 분들이라면 확률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고등학교 때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어, 어떤 그 그래프에서 영역의 크기 분의 제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 영역의 크기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으로 이제부터 하나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혹시 종이랑 펜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시간 드릴 건데 그때 끄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설명을 해보면 이제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문제인데요. 여기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고 그 정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변의 길이가 있고 원에서 그을 수 있는 현이 있을 텐데 현이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같은 현도 있을 거고 빨간색 같은 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빨간색의 현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짧은 현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현은 한 변의 길이보다 긴 현이에요. 그래서 저희 문제의 목표에서는 이런 파란색 현들만 이제 보는 건데 원안에서 무작위의 현을 하나 골랐을 때 파란색 현이 선택될 확률을 구하는 게 베르트랑 역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겠어요? 현을 무작위로 선택을 했을 때 그 현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보다 길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풀이는 그 원위에 두 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삼각형의 꼭지점에 점을 이렇게 하나 잡아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한번 어떤 현이 그 삼각형의 변보다 길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제 두 부분을 나눌게요. 하나는 이쪽 부분이 될 거고 하나는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볼 건데, 이제 빨간색에 만약에 점이 찍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당연히 더 길겠죠? 왜냐면, 여기보다 더 먼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영역에 있는 부분에는 전부 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더 길 거예요, 현의 길이가. 이렇게 두 점이 찍힌다면. 맞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한 영역은 어떤 영역 안에서 점을 찍더라도 그 현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의 부분들만 다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 여기 부분을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그럼 접선이기 때문에 평각이라서 이렇게 180도가 되겠죠? 여기가 18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는 삼각형 안쪽으로 돼 있는 그런 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들만
이렇게 고르게 되면 전체 평각 이제 180도 중에 이제 그 선을 쏘아 올릴 때의 그 60도만 고르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에서 나온 답은 3분의 1이고, 아, 그리고 물론 제가 특정한 포인트를 잡은 거지, 이 점은 뭐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고, 다 동일하게 3분의 1이 같은 그런 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답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는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보면, 두 번째 풀이는 삼각형의 한 변을 중심으로 이 위쪽과 아래쪽을 볼 건데, 이 위쪽에는 얘를 이렇게 직각으로 하는 어떤 현을 그려봐도 이제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겠죠. 왜냐면 원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현의 길이는 길어지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현의 길이는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삼각형 변을 중심으로 중심에서 좀 더 가까운 쪽, 먼 쪽 해서 이쪽 절반 부분은 파란색 영역이 될 거고요. 이 나머지 절반 부분은 빨간색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 길이 중에 그 한 점이 여기 찍혀서 이렇게 현을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 점이 찍힐 확률 해서 전체 두 칸 중에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번 풀이에서 느끼셨겠지만 첫 번째 풀이의 정답이랑 두 번째 풀이의 정답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풀이는 3분의 1이 나왔죠. 두 번째 풀이는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세 번째 풀이도 가볼 텐데 뭔가 느낌상 세 번째 풀이도 답이 다르겠죠? 세 번째 풀인데 얘는 이제 중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 그 현의 중점을 잡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원의 중심 지나게 이렇게 끊고 걔의 수직인 현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을 잡고 그 중점을 잡을 텐데 중점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각형의 내접원 안에 있냐 없냐로 판명을 할 텐데 삼각형의 내접원을 그리면 걔의 접선 중에 하나가 그 삼각형의 한 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보다 안쪽에 있으면 아까 두 번째 풀이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현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벗어나면 두 번째 풀이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현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의 안쪽에 있으면 중점은 원 안에 생길 거고 얘의 바깥쪽에 있으면 중점은 원 밖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중점을 어디다 찍냐 해서 전체 넓이 외접원의 크기가 뭐 2라고 하면 이제 뭐 저희가 잘 하는 거 있죠. 그래서 2 하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큰 원의 원과 작은 원의 변의 반지름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넓이 비는 4대 1이 되고 따라서 중점을 찍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게 돼요. 중점을 그 작은 원 안에 찍을 확률은.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풀이를 해봤는데 첫 번째 풀이 방식에는 3분의 1이 나왔고 두 번째 풀이에서는 2분의 1이 나왔고 세 번째 풀이에서는 4분의 1이 나왔죠. 이래서 이제 역설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가장 쉽게 구하는 거는 그냥 일일이 다 세보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확률이다. 이거는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로 많이 시행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던 사건을 이제 뽑아내서 한 이 정도 되네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이걸 뭘 한 거냐면 그냥 무작위로 막 그어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그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긴 거를 이제 뽑아내면 되겠죠. 근데 오류가 살짝 있는 게 세 가지 방식으로 현을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저희의 목표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 그 컴퓨터한테 현을 어떻게 그려라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주고 원 안에서 내가 현을 그릴 텐데
되게 그 내장되어 있는 그 코딩 앱 안에서 뭐 현이라는 말이 있어도 그 현을 어떻게 그리라고 프로그래밍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에 두 점을 무작위로 잡아서 그거를 두 점을 이어서 현을 그려라 라고 코딩을 했고 그래서 그 고른 현 중에 긴 거를 골라라 하면 3분의 1이 나오고요. 뭐 그 어떤 한 변을 주고 그 한 변에 평행하게 현을 그려라 하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중점을 잡고 그 중점을 이제 반지름을 긋고 거기에 수직하게 현을 그려라 하면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원위에 두 점을 잡은 거고요. 두 번째 풀이는 한 변에 평행하게 끄은 거고 세 번째 풀이는 중점을 잡은 거라서 그냥 저희가 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 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해봐도 저희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더 무작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작위로 현을 저희가 실제로 원을 그리고 그 위에 현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역학적인 이유로 두 번째 풀이만이 정답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중력의 그런 작용 때문에 두 번째 풀이만이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로 넘어오면서 중력이 이제 균일하게 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답이 달라져요. 코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먼저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표현의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 과정에서 임의의 현을 그려라 라는 그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코딩을 보여준 이유가 거기서도 현을 어떻게 임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똑같이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을 어떻게 임의로 잡았냐의 문제였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각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트를 들고 어떤 지점에 서서 레이저 포인트를 쏘면 이 각도로 쏠 수도 있고, 이 각도로 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각에 대해서만 균일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반지름이 다 균일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세 번째는 면적 안에 모든 점이 균일하게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떤 거를 임의로 잡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균일하게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답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공리적 확률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는 확률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고, 또 정확히 어떤 대상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각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거다, 뭐, 면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다를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